갔죠. 우리 윤종석 우리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님이세요. 좀 전에 우리 한방바이오 박람회 준비하는데 아주 준비가 재밌게 잘 되는 것 같죠? 우리 윤종석 이사장님 박수로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앞에는 이제 시민과의 대화 내용 중에서 우리 같이 경청하고 또 대화를 나눌 내용들에 대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김진형 부시장께서는 오늘 새벽에 중국으로 출장을 저 대신 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가야 되는 자리인데 저는 시민시장이 더 중요하다 해서 중국은 부시장이 가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은래 행정복지국장이십니다. 예, 한번 우리 박수로 경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영국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지난번에 7월 1일자로 국장으로 승진하신 분이죠. 이천종 전략사업단장입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7월 1일자로 보건소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박혜숙 보건소장입니다. 그리고 로마노 박사 출신으로 사실은 대사장에 2년 살았다고 해서 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최종훈 대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대천시의 여성으로 선임 담당자분이 기획예산담당을 맡고 계시는 김희선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보 학습 담당자를 맡고 있는 신영아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감사 본담당을 맡고 계신 이주식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원 다자신경 담당자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에서 잘 하시는 것에서 우리 자유민주당에 대한 우리 간단한 저쪽에 있어요. 지금 크게 한번 수고하셨어요. 은근히 문달하시는 분입니다. 자유민주당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 짧은 하루에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내용 아무런 안 해보시 간단하게 대화를 하시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거기에 주시면 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진 선생님 조금만 해달라고 질문을 보내주십니다. 동양읍 복전위에 사는 김기로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대천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14만 시민을 위해서 복지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시 제가 있는 곳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 전체에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문제인데 뭐냐면은 그 시가 발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뭐니 해도 사람들이 모여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천시에 이사를 오려고 해도 그게 뭐 뜬 소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은 제천시는 너무 이사 오기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지금 고통을 느끼는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은 구합산 위치인데 지금 몇 년 전에 거기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 데서 한 500m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1년 동안 그 길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느끼다가 제호 허락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땅 한 평 그때 당시에 10,000원 할 때 8만 원에 옥값을 주고 길을 이렇게 사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거기에 부근 한 500m 밑에다 이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길이 통과가 됐으니까 자동차 다니는 길에서부터 집 짓는 데까지만 집 짓는 사람이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알고 건축 모든 서류를 갖춰가려 했더니 빠꾸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하에 있는 모든 도로가 지금 4m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 허가를 성명서를 받아와야 된다 이게요. 그럼 집 한 사람 짓는데 그 11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슨 수고를 허가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 꼭대기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길 들어가는 데서 두 필지를 그건 본인
큰 자동차 다니는 길에서 자기 집 짓는 데까지는 본인이 사야 되니까 그거를 억값을 주고 25평에 1,500만 원, 산골짜기에다가 1,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또 한 빚은 400만 원 주고 사고. 저 가난한 사람이 억지로 돈을 말아서 한 25평, 한 7,600만 원 주고 집을 지라는데 1,900만 원이 도로 사는 데 들어가는데 이게 큰 자동차 다니는 길은 다 허가받으라니까 이건 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이 땅을 사놨기 때문에 안 있어서 1년 동안 지금까지 다 그걸 완성을 못했는데 그 옆에 12사람을, 11사람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사람이 그걸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의회에 찾아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 건축위원회에다가 뭘 올려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지금 그거를 찾아가서 못 받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이 지금 제천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생각에 거래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자기가 지치는 데까지만 자기가 사용승 것을 받아야지 그걸 위선으로 한 사람이 여간 살려야 되는 걸 받아야니까 이건 법이 악법이지 이건 집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천시 경치가 좋고 산소가 좋다라고 이사 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다 지금 몇 사람 내가 땅을 좀 팔게 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집집게 시설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거래하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지 제가 시의회 의장님도 와서 맞서 면담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좀 되도록 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 수통은 이 제천시에 좀 집을 짓기가 쉽도록 좀 이거를 좀 조례를 바꿔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권유합니다. 알겠습니다. 거래사항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용량은 4m 도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짓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죄송한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뭐죠? 이명진 선생님인데 마이크 없어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잠깐 마이크 드리세요. 저 미리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 개인적인 혹시 의견은 저희가 내일 모레 29일 날 오후 5시에 보건복지센터 바로 이후에 시민시장실을 개소합니다. 저도 처음 팀이죠. 그렇게 반대를 많이 다른 당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시민시장실은 시민들의 사랑방입니다. 저 이근규 시장의 사무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해서 처음 반대하다가 이제 다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오셔서 식사하시기로 하셨는데 29일 오후 5시에 시민시장실이 오픈을 열리니까 거기서 만나서 순차적으로 얘기하면 되고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전체적이면 중심으로 나눠서 듣겠습니다. 시장님이 1주년을 오늘 총론적으로 결산하시는데 거기에 상당히 참 감명을 받습니다. 의대공장이라고 조금 전에 의병 행사를 10월달에 이제 하는데 박달재에다가 친일파의 기념관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가. 또 3월에 초록길이라고 해서 무인지에다가 200원씩 수박을 운송 그런 꽃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서 제천 사람이 얼마나 잘 살길래 거기서 산포하겠습니까? 그러한 예산 낭비를 절대 없게 하신 모든 정책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은 각종 규제가 왜 이렇게 심하냐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상을 처리비용 이런 걸 자꾸 들러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라, 주민 민원 수행을 해오라, 봉양읍 상거리 하나 얘기했습니다. 봉양읍 국장으로 있던 분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성호를 바다하게 수행해오라 하면은 그 사업을 못합니다. 제천을 사람이 와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업을 또 할 사람을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주를 방해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행정을 할 겁니까? 제천에 사람 살기 좋은데 사람을 유치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제천 경제를 살리려고 하려면은 그러한 쓸데없는 일을 안 됩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난 2월 19일 용인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유입장이 행정심판에서 용인되면 즉각 그거를 허가해주게 됐습니다. 건축허가 프로를 행정심판 도구에서 했는데 상급시민 도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봉양입장이 여기서 말이에요. 그거를 또 거절했습니다.
해야지 진실이 아니는 게 아닌데 동양 삼거리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약 사업 말씀하셨는데, 예. 하약 사업, 이게 다 알는데,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천시에서는 미륵사고 처리비용을 들여가지고서 쓸데없는 비는 수령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감사실에서 주의를 제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설명 좀 주시죠. 그러나 보다 한 가지는 이해 도를 34억에서 시작했습니다. 34억 지금 시기가 34억 아닌가? 그거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34억 살 때 어떤 사람이 그러한 시청수가 누가 시민의 돈을 그렇게 낭비했는가? 그것도 원인을 규명해서 지금에도 그 상태에 추징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시의원 뭐 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시장을 하려면 개인 사업하라고 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도 봤지만 모산에 각종 사업이 지지됐었어요. 꽃게기도 못하자. 200톤도 못하자. 거기다가 1,000원 떼를 기기해가지고서 무슨 거기 의료기 기울이 있으니까 제천시 저 법산 한수산 금산 청풍 대구 봉양 전부 발전을 골고루 쓰셔야지. 그렇게 한국으로 펼치. 선생님, 자, 말씀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뒤에 선생님, 아니요, 제가 발언 간단히 조금 하고 말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주 통쾌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발언 이렇게 좀 가로챈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우선 역대 시장님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민과의 대화 공개적으로. 근데 저는 이래요. 오늘 희망적인 말씀이 아니라 제천은 일찌감치 인구 30만이 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엄 시장도 계시고 여러 시장님들이 있었는데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하면 참 기찰 자리입니다. 하늘에 별을 따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리인데 그거를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여기 우리가 30년 전에 인구 제천만 가면 잘 산다고 전국에서 몰아쳐가지고 많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0만 이제 끝보다도 못하는 그런 추락하는 그런 계기가 와서 긴급해서 이 시장에 이런 그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제천 사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내일 모레라도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말뚝을 바로 놓는 거예요. 차송식을 갖다가 엉터리 같이 하면 그러면 정부에서도 후다닥 놀래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천 대구간 고속전철 복선으로다 이게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일본 애들 100년 전에 경부선 중앙선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당장 제천 대구간 복선 고속철이 이걸 갖다가 착공식 하도록 이사님하고 모든 그 관련된 분들이 제천에 신고를 쓰는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좀 안 됐지만 귀싸대기 맞은 얘기인데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중요한 얘기야. 난 얘기해야 되는 그럼 저 선생님 하나만 말씀하세요. 한나는 20년간 시민과 다 해서 세선대까지 시장과 기업대 다 했어요. 지금 이 만상대 같은 질문 좀 합시다. 마이크 앵겨요. 저기 들어봐요. 들어보면은 그 녀석 말 한번 제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방 20년 동안에 흑자를 1,000만 원도 못 냈어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흑자를 왔다고요. 그러니까 난 이거를 한방을 완전히 없애든가 이 주제를 갖다 세력에다 주든가 이걸 갖다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윤모랑 다르게 앞장서 자꾸 얘기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내일도 시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연설을 받아요. 얼마나 자산. 그리고 의령 대한민국 5,000명 전부 다 의병이 다선이에요. 이거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말이에요. 의병 연해가지고 시간 보내는 말이에요. 지금 세천이 지나치 급박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랑 뭐냐 오늘 제 말씀 듣고 이런 거 다 밀어버리고서 제천 사익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시민들과 교조해가지고 시민들 위해서 우산 사람 많은 없이 여러분 사람 자, 김태선 선생님, 우리 김태선 선생님께 고마워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어때요? 제 말이 엉터예요? 제 말이 엉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두개 말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우리 김태현 선생님 말씀 참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좋은 의견 이렇게 경험 있으세요. 자, 예, 저쪽에 우리, 예. 아, 이쪽에 한번 먼저 주셔서,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시장이 열심히 하시는 데에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폐지열상 또 여러 가지 노사에서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충청권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하면서 서울에 있다가 제천에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제천 와보니까 원학사도 있고 충교수 또 동네에 여러 가지 와서 제 몸을 여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여기다 살다가 오늘날 보려고 생각합니다. 남게 아니고 좋은 점의 목적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1구상인데 이 건축을 하려고 말이죠. 봉양을 뭐 4m 2m 된다 해가지고 구멍이 같은 경우는 시청으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건축가가 된다고 그러니 여자 직원이 올 초에 안 된다고 그러니 된다고 그러니 그래가지고 이게 건축을 하는데 길이 4m 다 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된다 안 된다 해서 나중에는 동네 주민이 이 땅을 사려면 건축을 모두 다 해가지고 1,500원, 85평에 1,500원 짜리가지고 최소한 좋아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전화면 주시죠. 최자, 승자, 규자입니다. 최진규. 예, 주제적인 공정한 죄송한데요. 오늘은 저 개인적인 개인이 아니고 잠깐만요. 개인이 아니라 저 뒤에 홍석영 의원 저기 앉아 계세요. 홍석영 의원 그분이 공양 출신이시고 송화가 돌아보세요. 알고 있어요. 네, 그분하고 좀 이따 만나서 충분히 논의하시면 아니. 제가 100%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으로 하고 수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여기 지금 한 4,500명 계신데요. 개인적인 의견하시고 그래서 조례를 양평 조례, 영월 조례를 건축 관련된 조례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우리 홍석영 의원님. 시장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홍석영 의원님. 저 이만 말 나왔으니까 여기 보니까 세 분 다 동양으로 되어 있네요. 역시 그 일할 게 많으시네요. 젊은 의원이 계시니까 일단 다 만나서 의견 종합해서 담당부서 토론합시다. 됐죠?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자, 또 말씀하십시오. 예. 공약국장. 해야 돼요. 여기 마이크 좀 주시죠. 아니, 제천 시민 먼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천 시민 장윤수입니다. 올림픽 스포츠. 저 장 선생님 죄송한데 그 선생님 먼저 아까부터 손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좀 이따 가시죠. 예. 저 강경영 사는 신영철입니다. 지금 아까 동명초등학교에 먼저 교육나센터 한다는 걸 보겠다는 걸 진심으로 자정한 겁니다. 거기에는 대형 병원이 들어오든지 복합상가가 들어와서 중앙로에 명동이 살 수 있고 제천의 중심지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라도 남은 거 한다면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제천의 이마트가 들어와가지고 제천의 피해가 얼마인가를 말씀드리자 합니다. 제천의 이마트가 하루에 파는 매상고가 3억에서 4억입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우리 세명대학교 10,000명이 하루에 10,000원을 쓴다면 1억입니다. 그러면 세명대학교 5개 내지 4개에 쓰는 돈을 이마트가 독점을 한답니다. 그 독점하는 이마트가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청소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저녁이면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이마트가 제천에 한번 보십시오. 거리마다 다니면은 전부 다 점포가 다 비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지금 사용하는 그 점포의 개수가 2,000개인지 3,000개입니다. 그게 많이 없다고 해도 2,000개, 3,000개가 우리 시내의 점포가 다 활성화돼서 돈이 3, 4억이 하루에 흘리면 제천이 정말 많은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신 거는 역대 국회의원, 역대 시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짜 잘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뭐냐? 인구가 적었습니다.
제천에 왔는데 주름떡도 못 먹었습니다. 주름떡. 예? 근데 당시에 국회의원이든지 시장님이 그걸 물어드리면은 평생 시장하고 평생 국회의원합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는 이랬대 됩니까? 이원영 씨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 도지사 포기하고 제천이 국회의원이 줬다면은 제천이 이원영 씨 평생 국회의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당 대표까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도지사가 오가면에 도와가지고 제천을 말이요. 제천이 재산이 1억이 됐을 때 혁신도시가 들어온다면 2억이 되는 재산입니다. 전체가 따질 때. 그러면 우리가 돈 버는 것이 내 백종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좋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지금 했습니까? 왜 혁신도시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천 주권을 그것도 못 가져오는 형체가 말이요. 저 사람 집에 못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을 왜 이까지 화가 됩니까?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도 돈 아니고 시장 양반이 할 수 있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이분을 두고 제철이 포함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일 돈 안 드는 시장 영원히 할 수 있고 또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죄송합니다. 바로 우리 신기록 선생님이 너무 명연설 하셨어요. 이제 뭐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하셨는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갖는 것도 과거를 지금 탓하고 과거를 지금 뭐 비판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야 될 길이 너무 많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자는 취지에서 이근규 시장 시대를 열어준 거 아니세요? 그죠? 그러니까 저 이전의 얘기는 따로 우리 저 신민시장실이나 따로 저하고서 어디 저 허름한 막걸리집에 앉아서 밤새 얘기를 하고요. 공개적인 속상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책 또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토론하는 거는 얼마든지 참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말씀하시죠. 예. 먼저 발언에 기회를 주신 데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안동에 사는 이상학입니다. 현재 숲해설가를 하고 있고요. 먼저 저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지에서 우리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천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시는 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은 우리 제천 지역 도심이 정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주 여건 좋은 곳을 찾아서 이곳에서 길 맡고 계신 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구도 우리 13만 7천에서 그것이 줄어서 14만 6천대로 지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012년도 여름을 여기 계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 여름에 30도가 넘는 날짜가 한 달간 지속될 때 제천시의 최고 온도는 34도인데 대구시의 온도가 우리 제천시보다 낮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심에 가로수가 없고 도심에 숲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가로수를 다 곳곳에 강조정을 했습니다. 공원에 있는 나무도 강조정을 하다 보니까 제천시는 나무를 농담연패처럼 자르는 것이 아주 유행이 돼서 시민들도 그렇게 지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 물에게 주는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간판도 가리고 또는 나무 낙엽을 쓰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만이 나무로 인한 더위 그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가로수를 가르기 전에 가로수 자문위원회를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가로수를 심거나 자를 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환경 친화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50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근린공원 7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한 개는 청정공원은 현재 빗물 저장 시스템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작은 공원 2개 제외하고 시민에 가서 좀 푸근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한 군데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머지 5개의 근린공원 교육청지에서부터 장막 제2공원까지 전체 포함됩니다만
이런 군림공원을 지금 우리가 현재 다른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건물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나무나 공원은 유한한 겁니다. 항상 언제까지 우리 제천시가 존재하는 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공원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공원 조성은 시민들의 어떤 의견과 참여를 받아서 그래서 요즘 친환경적인 예산이 최고로 안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제천시 시민들이 투표 속의 빈곤을 일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가게는 얼마든지 좋은 수과 개발과 아주 자연환경이 좋습니다만 우리 도시는 어느 도시보다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 시민들이 다른 도시하고 당장 당양이나 영월을 한번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도시 환경이 어떤 환경을 이루는가. 도시 환경이 아름다워야지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시민들의 행복해야만이 다른 곳에 사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일이겠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환경 교육을 좀 어른들을 대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솔방학이 지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방학에서 자연 환경 학교를 우선 공무원들과 직접 단체들,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답변을 다 일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선 더 급한 있으신 먼저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서 근데 이제 개인적인 그 질문은 조금 좀 아까 말씀처럼 이제 시민시장실 계획이 올해 열리니까요. 거기서 자유롭게 만나서 전체에 관계된 좋은 의견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한국당단장님께서 혹시 말씀하시죠? 예, 네, 그쪽 마이크.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예, 장난던 사람인데 시정입니다. 우리 시장님들 자주 거의 좀 한번 드리려는데 저는 그 청풍이에요. 시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주계시군 그 식지식군에 제천되고 단체장님들이 저 청풍 워크숍에 자유한국당 워크숍에 왔다가 청풍 문화재단지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음료수나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상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그분들뿐이 아니라 제가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제천에 청풍하고 내세운데가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청풍을 걸쳐서 의뢰기를 하는데 청풍에 문화재단지가 상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있고 그 주변에 포장마차에서 뭐 이런 식으로 다녀왔는데 그래도 제천시 그 문화재단지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이 아쉽고 지금 상권이겠죠. 제천에서 나는 한방에 약초라든가 무슨 이런 상품을 좀 가까이서 주차장 옆에다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의리리에 되고 있습니다. 의리리에 주변에 왔다가 시댁에서 숙제가 되고 저도 제천에 살고 계시면 의리리 쪽으로 가고 제대로 음식 하나 먹을 데가 없어요. 의리리를 왔다가 갈 때도 제천의 특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가능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우선 제가 그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나눴던 거 몇 가지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옥전 이리의 한 선생님하고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조례 개정에서 도로 문제를 좀 현실화시키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건 뭐 여기서 즉답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회하고 토론하는 문제고 우선 아까 말씀처럼 홍석영 의원하고 깊이 한번 좀 토론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화약 문제도 얘기가 있었고 시민들의 의견을 너무 이렇게 좀 반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에 장애가 너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꼭 그 삼거리 문제만이 아니고 여기 축사를 건립한다거나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정말 신경을 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왕안 폐기물 매립장 같은 거 아시잖아요. 이게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말 말 못하고 돈 없고 백 없어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저예요.
시장은 시민의 편이지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할 줄 막자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설득해라. 시민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우선 이해해 주시고요. 삼거리 화약고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화약고가 조용한 산골 마을에 들어온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우선 불안해요. 우리가 더더욱 그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법적으로 대구한 적은 우선 사안의 문제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더 우선이고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락에 있는 신안 건설에서 짓고 있는 36층 아파트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씁니다. 당신들이 100억을 벌면 만약에 이 사업에서 100억을 번다면 50억만 벌어라. 나머지 50억 갖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따뜻하게 감싸주고 같이 나누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민의 권익을 지켜야 될 책임이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 제 입장을 제가 혹시 그것 때문에 좀 더 비난을 받더라도 저는 시민의 편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있는 많은 또 정보 중에 하나가 폐기물 매립장 시설에 관련된 작은 것들이 자꾸 제천 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 받지 않고서는 다 막아내겠다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제천 시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막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민과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사업, 시민과 존중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우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만 우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특히 그 화약고는 조건부로 사실 조건부로 그것이 승인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우선 맞춰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벤트홀 뭐 시가로 지금 얼마쯤 하겠는가 이건 한번 제가 지금 이왕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당장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꼭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태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무 좋은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다 여기서 확 닦으면 좀 그래요. 제 의지는 선생님의 그 폐기 못지않게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뚫기 위해서 우리 서명 다 했습니다. 제천 우리가 7만 5천 명이 서명을 했는데 제가 여기 8개 시군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천이 제일 많이 했어요. 6.15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서명은 6.15 장관님을 우리 양승영 의원이 같이 계셨죠. 참. 우리 부의장이 같이 갔었는데 요 제천 시민 7만여 명의 서명은 6.15 장관님에 대한 애정과 지지 서명이다. 그러니까 제천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고속도로 계획에 반드시 올해 안에 넣고 내년에 준비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살짝 제가 아부를 하고 왔습니다. 다 똑같은 심정이시죠? 네, 그렇게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제천 대구간 목선 전철은 사실 이건 이제 국회의원이 좀 나서 주셔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뭐 예산도 수천억 대의 예산이고 또 일단은 지금 원주 제천 간 목선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은 우리 제천부터 청량리까지 50군데로 진입을 하죠. 제가 기대 걸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빨리 하자는 뜻이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지금 국회의원님도 어려움이 처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면 내년도에도 이제 국회의원이 누가 되시면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시장 임기 중에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거 함부로 선언은 못해요. 오늘 용서해 주시고 내년도 착공식 하세요. 그럼 배수금을 타서 필요 없는 거예요. 착공식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선생님의 의지는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한방 문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한방 그 바이오 엑스포를 2010년도에 엄태웅 수장님이 이제 하셨어요. 성공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그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그 바이오 엑스포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지 타산으로 보았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한 것을 평가하는 잣대에는 돈으로 따지는 것도 있고 우리 제천이 충청도 혹은 대한민국의 내륙의 오지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땅이 대한민국에 혹은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것도 또 수지 타산으로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게 꼭 동그라미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생기는 수익도 다 포괄적으로 우리의 수익이라고 간주한다면 그렇게 꼭 적자만이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물론 돈으로 딱 따지니까 좀 적자는 난 게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방과 그 다음에 양방,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에서 관심거리인데 서양의학이 가진 한계 때문에 한방에 대해서 관심을 서양의학에서도 갖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노력은 좀 해나가는 것이 제천을 위해서 좋고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방을 대한민국의 종주국아니에요. 우리 한방 산업을 미래화시키는 미래 산업으로 키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보다도 더 큰 원대한 꿈을 함께 좀 뽑았으면 어떻겠는가. 우리만은 또 한방을 잘할 수 있는 도시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경제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대답을 좀 가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천 선생님께서 아주 피를 토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마트 만약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과 함께 전체적 토론을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죠? 쉽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그리고 이마트가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단점만 딱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월에서, 단양에서, 영주에서, 평창에서, 다른 곳에서 또 제천으로 장보러 오는 사람들의 유입 효과도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천에 이마트가 없을 때에 원주 이마트로 가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마트가 들어와 있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이어서 뽑아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건 그대로 놔두면서 이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또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제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제천 지역의 특산물들을 각종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또 제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이왕 들어와 있는 대형 업체라면 그것은 상생할 수 있게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요. 이 이후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이 이후에는 그걸 이제 SSM이라고 합니다. 이 SSM이라고 하는 것이 제천에는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가 그동안 시민과 다양한 형태로 공격적으로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도 우리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시민단체 협의해서 막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상권, 골목상권 그리고 사실은 나들 가게로 불려지는 그런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이 건전한 상생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지금 와서 이마트가 어떻다 얘기해 본들 지금 이제는 지나간 얘기입니다. 오히려 함께 상생하고 함께 우리가 활력을 찾아가는데 시가 할 역할이 뭐냐라는 걸 영역에서 찾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잘하면 평생 할 수 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아무리 잘해도 삼선이 끝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생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한다고 칭찬받을 거다. 그런 취지의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생 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저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 저는 국회의원을 꼭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을 해서 대한민국을 또 제천을 전 세계에 또 대한민국을 다 알리고 바꾸고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예산도 규정을 바꿔서 정말 시민이 주인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 지역,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가는 주체 세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바꾸고 싶었던 게 저의 소망이었었어요. 그거를 접고 이제 모든 것을 제가 제천시에 걸고 있습니다. 평생은 못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아주 잘해도 삼선이에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너무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는 고맙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회의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엄태웅 이런 분은 이제 시작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이제 만약 국회의원 한다고 하면 3선, 4선, 5선 잘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선택한 거다. 저쪽에도 또 국회의원 예비 후보되는 분들이 몇 분 와 계시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시민들과 함께 정말 제천의 모든 걸 걸고 나의 인생과 열정과 목숨까지 다 제천에 걸고 한번 하겠다라고 선택받으면 또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던져내면 최소한 3선, 4선 하죠. 절대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스스로가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선출직은 자기 삶을 시민들에게 다 던져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은 버려야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만큼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명정대한 그런 공직자가 또는 그런 선출직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또 좋은 그런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 시장으로서의 저게 의지입니다. 하도 저를 국회의원 나오라고 음해를 해서 오죽하면 제가 기자회견을 2번 했어요. 나오라고 저를 해서 당선시켜준다는 것도 아니고 나온대 하고 뒤에서 욕 자꾸 흉만 보는 저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회의원을 나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9번이나 나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꼭 하고 싶고 정말 좋은 찬스인 거 제가 압니다. 제가 내년에 나가면 100%는 없지만 상당히 자신 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요, 저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요. 복잡한 일이 너무 투성이에요. 물론 제 혼자 힘으로는 부족해요. 저만큼 시민들을 중심에 세워놓고 시민들을 이 사회의 주인으로 만들면서 시민이 시장이라고 존중하면서 제천을 끌어갈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제 2기 동안 제천을 확 바꿔놓고 싶은 게 좋은 방향이에요. 저의 소망이에요. 청풍 문화단지에 없더라고요. 맞더라고요. 홍성주 조합장가 계신데 그때 우리 시장 토론할 때 뭐 이렇게 물 하나 사 먹을 데 없다고 그렇게 막 야단치시는 걸 들었는데 매점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바깥에 주차장 근처인데 사실 청풍에 있는 그 주민들, 주민자치협의회나 분여회의 중심이 돼서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먹거리를 팔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공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게 아마 제대로 활성화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을 시기에는 주민들에게 다 모든 것을 맡겨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농사하고 다른 일 때문에 여기 이태도 주민자치회가 계신데 그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시에서 적절하게 그걸 대처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너무 복잡하게 막 설명드리지만 다 아시죠? 예. 자, 또 질문 있으면 말씀 주시죠. 예. 박성희 전 송암무역조합장님이시군요. 네, 저는 도화리에서 백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도화 백소 장목 반장을 보고 있는 박성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FTA,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로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쟁력이 점점 약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차별화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백소 문제로 약초인 고향 제천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약초 농가들을 비롯한 희망 농촌을 위한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수 사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농업 정책의 방향. 예. 또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서 모아서 한 번에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백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선호입니다. 요즘 시장님께서 아침 일찍 자선적 행정을 하면서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이 힘든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로와 보도턱을 불편한 사항을 정비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참에 시에서 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등을 위해서 제천시 민선윤기 복지 공동체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 공동체 정책을 관해서 말씀하시죠. 네.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예. 아까
제철신이 장애수입니다. 좀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논란이 지속되는 것 같아서 시민의 입장은 안타깝고요. 제가 알고 있는 각서에 그 무상으로 올림픽 스포츠 센터와 축구장을 준다고 확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각서가 유효한 것인지 무효한 것인지 또 1심에서 패소가 되어 있어서 2심에 또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 과정들이 어떤지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제철신 장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여기 좀 갖다 드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시장권의 이사 보석규입니다. SSM 그 업체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대형마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자체에 실려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조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제철시에서 현대화 시설계획과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구조적으로 우선 정리를 하고 이따가 혹시 더 말씀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국회의원이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상학 선배님께서 그 수평 해설가시기도 하고 지역에 아주 명성 있는 분이시죠. 가로수 자문위원회 참 좋은 아이디어세요. 이거는 뭐 제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역의 가로수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시민생활 또는 상인들과의 관계 또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의 산소와 지역 온도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가로수 자문위원회 아주 참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뭐 종합적인 의견도 한번 더 제시해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7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전부 다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있다가 해제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한 번 공원 해제되고 나면은 다시 도시계획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인 고시를 다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거의 100% 제천시 돈으로 우리 돈으로 땅을 다 사야 됩니다. 거기에 땅을 그냥 있는 땅에다가 공원만 조성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시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굉장히 됩니다. 보통 거의 아니라 70억, 8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개라고 하면 거의 아까 우리 동명항고 추사함 같은 범주가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정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서 그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 사립 예산에 침해가 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만들어지면 과거의 공원 지역은 아시다시피 그냥 뭐 감정가를 했지만 요즘은 평가를 다 다시 하기 때문에 거의 시가 보상에 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좀 억울한 건 있지만 그래도 시 전체를 위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시자는 말씀드리고요. 자연생태학교 운영하는 문제는 그것도 역시 좋은 아이디어세요. 지금 대학 당장 모여서 가타부터 떠나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언제든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자율적이고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창조적 상상력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건강한 지역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보는 도시행정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석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SSM 업체 막아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막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저희들이 또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상권을 위해서 이건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나들가게 공모 사업도 저희 제천시가 사실은 거의 탈락 위기에 있었던 것을 많은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따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그런 환경의 경제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뭐 전입시장들부터 시작해서 다 했던 일인데 위에 아게이트 이렇게 비마개님 시설을 다 해놓고 제가 새벽에 다녀보니까 상인들이 새벽 5시, 6시에 비 오는 날에 문을 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사실은 두부, 생선, 야채, 핏방울, 책가가 못 내놨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내놔놓고 오는 주민들도 편안하게 물건을 고르고 사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전통시장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인프라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저희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예컨대 빈 점포에 우리 생명대학과 같이 협의를 해서 청년들이 함께하는 청년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또 청년 창업 공간으로 같이 운동으로 한번 연구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정부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통시장이 잘 살아나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왕 들어와 있는 큰 대기업들의 그런 대형 마트와 경쟁을 하면서 특화되는 그런 경제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일단 민선분기 이근규 시장 시대는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민들과 또 조금이라도 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일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설명드릴 자료는 제가 찾아본 게 많은데 그건 따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 책자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저희 시장한테 보고된 책자인데 이거 전부 시민시장에다 비치해드리겠습니다. 보완자는 아니거든요. 예산서, 결산서, 감사, 사업계획. 그래서 A라는 단체에서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결을 정산했는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시장에 보고된 거니까 허위사실 아니겠죠. 이걸 시민시장실에 다 비치해주고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시장실을 만든 겁니다. 거기 와서 참고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성희 전 조합장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백수호 참 고생 많으셨어요. 백수호 사태가 터졌을 때 바쁘셨어요. 그런데 정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건 제가 그날 가서 그 얘기한 거 생각나시죠? 우리가 정직하게 공사를 줬으면 그러면 이 백수호 사태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제천이 백수호의 주산지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게 위기가 뭐 기회다 이런 논리죠. 근데 다행히 이어국 시설을 우리가 몰래 심어놓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정말 다행히 지금 우리가 다 우리 농기센터 소장님 하고 도에서 나와가지고 다 백수호 밭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사실 확인증을 다 보고 보증서를 다 끊어주고 있어요. 100%를 다 끊어주고 나면 물론 그중에 보니까 이어국 시설가 예를 들면 한 1000평 되는데 한두 개씩 꽂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쌀 농사를 져도 가끔 이렇게 좀 이상한 종자가 섞여 있잖아요. 씨가 섞인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고 인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끝나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특별 예산을 만들어서 GAP 인증 제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시에서 저희 관련된 기관에서 정식으로 보증서를 다 만들어서 KS 마크 같은 걸 끊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제천 백수호는 판로에 물론 지금은 잠깐 휘청거리지만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왕 저희가 이런 다쓴 김에 약용작물 중자 보급센터를 지금 정부하고 제가 지난번에 정도 올라가서 건의했어요. 씨앗을 잘 골라내가지고 그 종자 때부터 아예 관리하는.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시에서 올바른 종자를 골라서 잘 길러서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의 안정적인 이런 약용작물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은 액수거든요. 280억? 한 280억 정도죠. 거의 대부분 국비로 할 겁니다. 전통적거든요. 제천에. 그래서 거의 국비로 하려고 지금 따고 있으니까 저를 응원해 주세요. 응원을 하면 황소도 호랑이를 이겨요. 싸워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제천시 우수학초 11조에서 포함된 건 아시죠? 포함 다 해놓고
또 GMP 생산 지원으로 뭐 1억, 또 인증으로 2억, 세척 건조 가공시키기 위해서 한 2억에서 한 5억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다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초 재배 농가가 정말 애쓰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좀 과학화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낼 텐데요. 어쨌든 우리 박성희 선배뿐만 아니라 백소 농가 106개의 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에서 정말 이번에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공장 주곡에 새벽에 가가지고 그 농민하고 참 얘기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제가 무슨 해결책도 없는데 막 붙잡고 그래요. 근데 웃더라고요. 제가 나타났더니.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엔도텍의 사장하고 조금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제천의 백수가 결국 대한민국을 채워가는 백수로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이왕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림은 맞죠. 노인 장애인 문제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아시죠? 제가 자전거 행정, 뭐 제일 대명칭으로 이제 자전거 민생 투어 뭐 이렇게 세련된 용어를 한번 써봤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사실. 또 걸어다니니까 또 제철이 조금 넓어요. 서울시에 1.4대잖아요. 이걸 걸어다니려면 이 4년이라도 하나도 다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고백을 하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세요? 돌아보시고 가져다닌다는 거. 네. 민생 탐방가고 지역 돌아보지만 제 다리 힘이 무지 튼튼해. 내가 벌써 한 번 걸어봐요. 근데 다리 한 번 만져서 우리 주인장 들어가서 물론 자, 해가 만져서 아니 아니 딱 만져서 아니 만져서 단단하죠? 네. 제가 이제 26기를 탔는데요. 이 허벅지가 나중에 만들게 되게 되나. 제가 의회에서 2시간을 서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2시간 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는데도 2시간 서 있었더니 저도 꽤 튼튼한 놈이거든요. 그런데도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휘청거려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13만 시민을 지켜가려면 4시간을 서서 질문을 받아도 끝도 없도록 내가 하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맛도 있어요. 어때요? 자전거 타고 한 하루에 2시간씩. 자, 시대부터 저희 역전한 마음 시작해요. 다음 주는 이제 저 신백동, 뭐 장신리, 노인정, 상풍 이런 데 간단하게 가요. 새벽에 쫙 돌아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의 건강도 저의 건강이 뭐 저 자신만의 건강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내 단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가자전공 중에 하나고 실제로는 다녀보니까요. 보도블록 깨진 데도 많고요. 보도블록 군데군데에 막 튀어져 나와가지고 어르신들 이렇게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밀고 다니는 쓰잖아요. 그거 하다가 걸려서 넘어질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다. 사실 우리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자고 하면서 이걸 내가 기차 잘못 봤구나 라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라고 피곤한 날도 새벽 5시 반에 꼭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보여요. 보이더라고요. 우선 내가 덜덜거리니까. 그래서 이걸 뭐 저걸 뭐 여기 안전공설국장인데 저분이 죽거나 내 새벽에 카톡에다가 보내면 찍어가지고 왜냐면 이 비디오를 다 메모하려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찍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공무원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다 쭉 보내. 이게 어떤지도 얘기 안 하고서 근데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뭐 외곽도로 제천 시내 전방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다 고수하고 이렇게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정비를 위해서 제가 다니는 건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자식 키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어머니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역량 있는 사람이 왜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더 해야 되는가 이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 덕에 좀 건강이 됐어요. 제가 집사람이 있는데 집사람이 저도 좋아해요. 튼튼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가 튼튼해야 여자가 과부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하루에 3시간 자고도 일해도 끄떡없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노인정형관을 만들었잖아요. 노인정형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인재 그리고 장애인 인재를 같이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유기상 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초대 과장으로 일을 잘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이제 한 6개월 됐으니까요. 좀 더 절해서
하겠고요. 다문화 가정 같은 것도 그동안에는 다문화 지원센터를 시에서 지정을 했어요. 문자가 많았던 걸 들었습니다. 그 다문화 지원센터도 지금 이제는 같이 통합을 해서 그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죠. 그래서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해서 그 공무원에서 공무원에서 된 데는 지금 원주 카톨릭 국제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가 됐어요. 거기는 원주가 아니라 원주, 제천, 영월, 요 일대를 다 관장하는 캐톨릭 교구예요. 그 사람들 담당하는 관장 그분은 제천 분이세요. 청풍 분이신데 아주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공동체에 얘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건 복지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경제시장이다, 복지시장이다, 무지 많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4년 동안에 실시한 국회의원 초재선들이 하는 것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요. 저 아시잖아요. 제 친구들이 뭐 장차관도 있고 뭐 5만 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써먹은 거예요. 다 써먹어가지고 제 차에다가 힘껏 제 일중에 이쪽에서 다 쏟아내놓고 그리고서 시민들에게 저는 다시 물을 거예요. 집으로 갈까요? 조금 더 갈까요? 그때 가서 물으면서 살 일이에요. 저는 아무 욕심 없습니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지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올림픽 스포츠센터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우선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우선 왼쪽에 있는 게 확약서입니다. 앞에 조명이 꺼주세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게 공공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확약서, 일명 학서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오문수 회장이 저를 제천시를 상대로 이 확약서를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법원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천지원에서 오랫동안 재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루머를 퍼뜨리고 온갖 가지 의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 있게 알잖아요. 내가 정당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자, 공공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확약서 2013년 5월 20일에 제천시장과 제천시 생활체육회장 직인이 찍혔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시설이 올림픽 스포츠센터, 88 올림픽 스포츠센터, 제천 사산동에 있는 거, 제천 축구센터, 이거는 승동에 있는 거 아시죠? 축구장. 이 두 개를, 이 시설을 오문수 회장 생활체육회에 무상으로 쓰게 해주겠다라고 각서했습니다. 2013년 5월 20일에 각서했어요. 제가 이거를 제가 취임을 하면서 발견했어요. 저는 인식을 가지면서 발견했어요. 자, 저는 의아했어요. 개인 집에 재산으로 부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옆집 사람한테 문자를 쓰게 하면 돼야 안 되잖아요. 개인 재산. 시의 재산이에요. 88 올림픽 스포츠센터는 정부에서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은 잉여 재산, 돈을 가지고 전국에다가 종합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준 거예요. 국가에서. 그리고 그걸 이제 제천시에다가 넘겨준 거죠. 제천 축구센터는 우리 시 예산 엄청 들여가지고 조성한 축구장이에요. 이거를 여기다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놨어요. 이 도장을 누가 찍었나? 직인이에요, 직인. 제천시장 직인. 누가 찍었나? 저는 지금 시간이 지금 1년 1개월쯤 됐죠? 저 아직도 이 직인 본 적이 없어요. 만져본 적이 없다고. 직인은 시장에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 인감도장은 제가 갖고 다니지만 이거는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들은 모른다. 그럼 그 당시에 관리해준 사람에서 조사를 다 했더니 결론, 이 직위는 아무런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찍은 거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잖아요. 그럼 이 직인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자가 이러한 내용을 그냥
이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하는 직위는 그냥 찍어도 돼요. 전결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 내용이 뭐예요? 무상으로 기한도 없어요. 기한. 뭐 2년간 무상으로 쓰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무기한. 기한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위를 찍었을 때는 또 그걸 찍으려고 할 때는 충분한 논의를 해야 돼요. 담당자가 팀장한테, 팀장이 과장한테, 과장이 국장한테, 부시장한테, 시장한테 결제 서류가 있겠죠? 결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무상으로 이런 각서를 쓰게 하겠다. 그 결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뒤져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 감사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시에서 아무런 의사결정 없이 아무도 모르게 시의 직위를 14만 시민의 이름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 옥새를 막 찍었다. 불법이다. 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불법적 허약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 담당관 보고 그럼 팀장부터 그 과장, 국장 전체 결제를 다 받아와라. 다 받아야 의견이 맞느냐 틀리냐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받았더니 다 동의해서 아니 불법이다. 불법 각서죠? 허약서가 이제 이게 찍혔으니까 불법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제천시장 그 밑에 제천시 생화체육회장 이렇게 써 있어요. 오타 나왔죠? 제천시에서 만든 공문이라면 이런 오타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뭔가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다. 그럼 뭐 88 올림픽 스포츠센터는 공짜로 만약에 줄 수 없고 그냥 무상으로 유통할 수 없고 법에 따라서 정식 공모를 해라. 그건 법이에요. 그래서 공모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공모를 하고 공모를 했더니 KBS가 된 거예요. KBS.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KBS에서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막 논의를 해요. 뭐냐? 그 KBS 사장이 이김규 씨하고 친하다는 저하고 친한 사람 수천 명이니까요. 서울하면 웬만한 사람은 저 다 알아요. 진짜 그냥 불쌍한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제천에 이김규 사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시장이니까 조금씩 도와주지만 그 사람이요. 개인 기억을 합니다. KBS. 그 사람은 더더군다나 이것에 의한 공모의 결정 기간이 9월 1일부터 계약이 개시가 되는데 그 사람은 8월 31일자로 퇴임하는 사람.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오해했겠죠?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엮어가지고 저를 막 흠집으려고 했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어요. 올림픽 스포츠센터 이런 확약서는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KBS 비즈니스에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현수막을 걸었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림픽 스포츠센터에다가 현수막 걸었어요. 그리고 떠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공모에 응했다. 이런 것이 의견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뒤져봤어요. 자, 2013년 5월 21일 날 이런 불법 확약서가 발견됐어요. 이게 있어요. 이거는 2014년 5월 14일 지방선거 20일 앞둔 것이죠. 지방선거 6월 4일입니다. 그때에 제천시장 명의로 공문이 KBS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제천 올림픽 스포츠센터 위 스타기관 종료 알리기. 그건 좋죠. 이 내용에 보면 제천시가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직접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믿지 마라. 이 공문을 보냈어요. 무슨 뜻이에요? 추억 상상을 잘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하겠다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KBS에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KBS 내용은 이해되는데 이 공문 내용이 뭐냐면 올림픽 스포츠 센터를 제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 세워진 게 없어요. 무슨 이해가 되죠? 어디를 지져가도
제천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제천시가 직접 운영했다고 기획수도 사실 없다고. 그런데 저런 공문을 직접 보내서 KBS 보고 물을 하나 이렇게 했다고. 그럼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하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확약서를 써는 행위 플러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없는 공문까지도 보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20살 시절부터 군사정권하고 맞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에 대한 겁이 없냐? 정의로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데 눈 하나 깜짝하고 사는 사람이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싸우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니, 총칼 앞에서 겁이 없었는데 내가 제가 무슨 겁을 없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문서가 발견된 이상 이거는 잘 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이 처음으로 당선된 지역에서 시장을 한 거예요. 시행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밝히고 떠들면 정치적으로 소송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보호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각서의 존재를 제 손으로 한 번도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적반하장적으로 이 각서를 꼭 들고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각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건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 또 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소송까지 갔어요. 자, 1심 재판에서 제천시가 이겼습니다. 무슨 짓 하셨어요? 이건 불법이라는 게 인증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후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내용을 놓고 심사자분은 채점하다가 합산 잘못할 수 있죠. 산수니까 개성력이 쓰지 않는 15 더하기 5대 20이라고 하지 않고 25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고칠 수 있어요. 감사원에서 받아보고 다 알게 그런 문제 없다 다 그러는됐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하면서 민간 필적 감정소를 구입해가지고 필적이 위조가 된다라는 것으로 규제를 합니다. 제가 이런 거 얼마나 시작했는지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그 민간 필적 감정소가 일반 시민은 필적 감정소 그런 무슨 등기과학사에 오지 않지만 목돈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거 하나 갖다가 청구해가지고 법원에서 실했어요. 검찰에서 먼저 고발했어요. 검찰에서 무료로 처분났어요. 아니요. 필적 감정소 조회도 쭉 엉망이고 문제는 어디서 밝히냐면 법원에서 재판하는 중에 자 그러면 그 필적 감정 조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그 조회서를 청구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필적 조회를 하자라고 재판장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가 빼겠습니다 라고 빼버렸어요. 무슨 책 이해가 가세요? 증거를 제출했던 사람이 필적 조회를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그 서류를 자기들이 뺐어요. 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웃기잖아요. 조작했었구나 하는 걸 법원에서 인정할 수가 없죠. 결론은 간단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약서 내용 이거는 불법이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 공문서는 제가 오늘 처음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명현 시장이라 그 책임질 만한 사람들 모두 제천시는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문제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문제 나왔는데 제가 1년 동안 많은 의견을 써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모두가 함께 가는 제천이 나의 목적이지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남을 흠집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제천 시민을 우롱한 거기 때문에 제천시는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고 어쨌든 아까 장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요 확약서는 그겁니다. 당연히 이거 보셨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심 저 얘기했거든요. 2심 쪽 이깁니다. 이거는 법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은 이제
우리는 사실 법원을 자주 안 다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국회의원 주기도 하고 또 입법부에서 법원 국회에서 한 7년간 보좌관도 근무하고 또 다양한 뭐 방송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의 명령과 철학과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불법이 원천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서 걱정을 안 하셨습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시면 지금 1시간이 4시간이 걸렸어요. 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하시죠. 예,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뒤에 또 질문하셨어요. 저는 하사동 사는 김영규입니다. 제가 그 질문보다도 1년 동안 시장님이 잘 운영해 오신 것을 가정하면서 제철 자랑을 2분 동안 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1분에. 그러면, 제철에 모두, 아까 각처에서 산을 오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게 좋은 데가 있습니다. 제철시의 상위적 진사님 용두산 해발 871m라는 산 전체가 수많은 그릇의 자연 속립 군락지로 시내의 근거리에 있으며 시민이 실제로 산림역장과 자연 생태 학장, 청소년 수련관이고 참나무와 물풀나무 등 각종 시기식물이 자생하여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아 중국의 제일 환경 명소로 지정된 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 그리고 우림지, 제2의 우림지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 중 하나이며 저수지 주변으로 수백이 된 수라노와 소래포들 30m의 자연폭포 이렇게 좋은 제천시장 이인기 시장님을 모시고 제천 의병 경제를 이어가다 살기 좋고 인심 자연 치유도시를 만드는 다 같이 힘을 부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마무리를 하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질의 답변 내용 중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해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런 말씀들을 다 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투상적으로 개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구체적인 사안들은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은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받고 검찰 조사받고 또 음해한 것을 다 대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시를 개혁하고 혁신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큰 분야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늘 시민 속에 제가 있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시장실을 29일 날 5시에 개설합니다. 그러면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출근하시는 분들은 특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일을 정해서 제가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거기서 만나겠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결혼식 갔다 오시거나 뭐 산에 갔다 오신 분들 늦게까지 만나고요. 더 필요한 경우에는 또 다른 일정을 같이 좀 잡아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시를 바꾸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시민이 진짜 주인이고 우리 시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이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바라봐 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와 같이 나누는 걸로 이 정도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뭐 더 많은 말씀하실 분들 제가 보니까 눈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딱 결혼하셨다가 내일 모레 심리장을 계속 하고 거기서 허리띠 풀어야겠네요. 하여튼 맘 편하게 앉아가지고 커피 각자에 타먹어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시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말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잘 어떻게 하면 시장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성실하게 봉사만 하면서 시민들을 정말 섬기는가 하는 걸 제가 잘 보여드릴 테니까 저 이후에 앞으로 어떤 시장이든 어떤 국회의원이든 시민이 당당한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확실히 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하자고요.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금규 시장님과 제천 시민시장님들과의 솔직 담백한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화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제천의 무궁한 발전과 제천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좀 무거웠던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제천 시민 여러분들과 화이팅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살기 좋은을 하면 우리 많은 분들은 제천이라고 외쳐주시고 행복한이라고 하면 역시 제천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서 마지막은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영상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둘, 셋, 살기 좋은 제천! 행복한 제천!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